지난해 2건에 그쳤던 미 해군 MRO 발주가 올해는 10척 안팎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미 방산기업의 함정 MRO 능력이 연간 2척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함정 정비 능력이 뛰어난 국내 특수선 업체에겐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올해 1분기 내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인 윌리 슈라의 정비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수주한 미 해군 급유함의 수리 사업 역시 상반기 내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제비다리를 고쳐주니 박씨를 물고 온 것처럼 군함을 고쳐주니 전투기가 딸려왔습니다. 최근 한국은 윌리 슈라우의 정비를 6개월 만에 완료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이 발견하지 못했던 결함을 한국이 발견하여 추가 정비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추가 정비 계약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성과는 곧바로 추가 MRO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한국의 방위사업청을 통해 5-6척 정도의 군함 MRO를 한국에 맡기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전투함은 한 척당 MRO 비용이 200~300억 수준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이 6척의 미 해군 함정을 정비한다면 최대 1,8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한국과의 MRO 확대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 2025년에는 최대 10척까지 MRO 사업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소식은 한국이 미국의 전투기 MRO까지 넘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군 함정으로 탄탄하게 쌓은 양국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은 미국 측에 F-16의 MRO를 한국에게 맡길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F-16의 기체 외형 등을 정비하던 MRO를 넘어 전투기의 핵심 체계와 부품, 시스템 정비도 한국에게 맡기라는 것인데요. 한국은 F-16 MRO를 시작으로 F-15와 F-35 등 미국의 다른 주력 전투기까지 시장 확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군 함정에 이어 전투기까지 공략하려는 한국의 MRO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선업의 미 해군 MRO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무기체계 유지보수 정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MRO 사업의 비중은 전체 시장 대비 약 60에서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무기를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독일의 주요 방산 기업은 자신들이 판매한 잠수함의 MRO 사업을 통해 30년 이상의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였으며 밥콕 등 유수의 유럽 방산 기업들도 MRO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MRO 사업은 해군 함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해군 함정 못지않게 전투기 MRO 시장도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전투기는 보통 30년 이상을 운용하며 구매 비용보다 후속 지원 비용이 2배에서 5배가량 더 많습니다. 2024년에 미국 군용 항공기 MRO 시장은 약 95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한화로 약 13조 8천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한국은 전투기 MRO 시장의 확대를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미국 전투기의 무장 시스템 등을 한국이 정비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전까지 한국은 미국의 F-16 등을 정비하는 MRO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기체 외관을 정비하는 작업에 머물렀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의 항공정비 기술을 크게 신뢰하지 못했으며 무장 시스템이나 전투기 내부 장비는 군사보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미국도 외부 기업에게 MRO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양국의 협력이 증대되면서 이제는 무장 시스템 등에 대한 MRO 사업을 논의하고 있으며 F-16의 MRO 사업이 확장된다면 향후 그 범위를 F-15나 헬기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미 100대가 넘는 F-16을 라이선스 생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F-16이란 전투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수십 년간 F-16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정비와 수리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KF-21 등 자체 개발 전투기 사업을 통해 핵심 항공 기술 역량과 체계 종합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로키드 마틴 등 미국의 주요 전투기 업체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성하고 있어 미국의 사업 승인을 얻어내는 것도 유리한데요. 뿐만 아니라 칼 같은 납기로 유명한 한국 방산의 장점은 MRO 시장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은 이미 윌리 슈라우 정비 과정에서 기존보다 일정을 단축함과 동시에 추가 결함까지 찾아내는 완성도를 선보였습니다. 함정과 전투기 MRO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납기 준수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전투기 MRO를 검토할 미국 정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우리가 판매한 전투기의 MRO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이 도입한 FA-50의 MRO 사업을 수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출 항공기에 대한 MRO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수출한 전투기를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무기를 수출하는 것과 MRO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껏 한국은 수출 항공기에 대한 장기 계약 형태의 MRO 사업을 맡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출 무기의 수리 소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단발로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으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방사는 MRO 시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MRO는 반드시 무기 제작 국가에게 의뢰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한국이 수출 항공기에 대한 MRO를 간과하게 만들었던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A국가가 B국가의 무기를 구매했더라도 이를 유지보수하는 일은 C국가에게 맡기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관련 부품을 생산할 수 있거나 정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해당 무기를 제작하지 않은 나라여도 MRO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필리핀과 1년 270억 원 규모의 FA-50 MRO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FA-50과 T-50을 구매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MRO 사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도합 48대의 FA-50을 도입할 폴란드와는 2023년부터 MRO 센터 설립을 논의한 바 있어 사업 확대는 빠르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FA-50 계약 체결 과정에서 폴란드 내 조종사 교육을 위한 인프라와 MRO 센터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만큼 폴란드에 한국의 전투기 MRO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은 자명한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이 폴란드에 건립하려는 MRO 센터는 단순히 FA-50만을 정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예 유럽 내 경전투기 수리를 지원하는 것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 유럽이 보유한 구형 경전투기는 약 200대 수준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기체가 노후화 문제 및 부품 수급 등으로 인해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유럽 내 경전투기의 가동률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이는 MRO 센터 설립을 통해 경전투기 활용을 높이고 폴란드와 방산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추가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국 방산이 MRO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부품의 국산화율을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무기 체계의 부품 국산화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나라가 여러 부품 조달을 대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만 그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익 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주요 수출 무기의 부품 국산화율을 지금보다 더욱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투기와 함정을 넘어 다양한 무기 체계에 대한 MRO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투기와 함정 이외에 한국이 시도하고 있는 다른 MRO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역시 K9 유저 클럽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K9 유저 클럽은 2022년 처음 시작된 이래 K9을 운용하는 나라들이 돌아가며 주최하는 비공식적인 군사 협의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K9 유저 클럽을 통해 훈련 체계와 운영 방안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각국의 K9을 정비하는 MRO까지 병행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가 K9을 도입한 만큼 앞으로도 K9의 MRO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며 루마니아에 K9 공장이 설립된다는 것도 한국 방산에는 호재입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루마니아 내에 K9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K9 공장이 유럽 내에 설립된다면 이를 통해 다양한 예비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해당 공장에서 곧바로 K9 정비 작업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 유럽에 수출된 K9은 언제든 유지보수 작업을 효율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투기와 함정에 이어 지상무기 체계에서도 MRO를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인데요. 지금껏 한국 방산은 끝없는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의 성공에만 안주한다면
한국 방산이 보여준 성과는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유럽은 재무장 기조를 내세우며 다량의 노후화된 무기와 전력을 보강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해군 함정을 비롯한 다수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MRO 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은 군의 인력과 체계를 전투에 집중시키고 유지보수와 정비 분야는 민간업체의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업체들의 MRO 시장 진출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업체의 MRO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다른 나라의 방위산업체들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늘어나고 있는 MRO 기회를 적극적으로 획득하고 기술적 신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12일 한국기술 미국 항모 영상입니다. 매니폴드 밸브란 유로를 지키는 복잡한 형상으로 항공모함과 같은 초거대 선박의 펌프 내에서 이 부품이 받는 압력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러한 부품을 3D 프린터로 간단히 제작한 것입니다. 사실 3D 프린팅으로 잘 알려진 적층 제조 기술은 기존 전통 제조 기술로는 구현이 어려웠던 복잡한 형상의 부품 제작이 가능해 조립성 확인을 위한 모업이나 시제품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주의 항공의 항공기 엔진용 연료 노즐이 적층 제조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후 방산업계는 3D 프린터에 주목해 왔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산업용의 금속 3D 프린팅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금속 3D 프린터 개발 및 3D 프린팅 서비스 기업인 메탈3D와 조선 분야의 글로벌 강자 현대중공업은 2018년 고성능 선박 시스템 제조 기술 개발을 위한 3D 프린팅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요. 이후 독일 기업을 제치더니 지금까지 계속 업계 탑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형 선박의 엔진과 펌프 등 주요 부품의 대량 생산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적층 제조 기법이 특히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방산 분야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들 업계가 대량 생산에 적합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해에 수만에서 수십만 개씩 찍어내는 부품이라면 금형비가 아깝지 않겠지만 그것이 항모나 핵잠수함용 부품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두 개의 부품 생산을 위해 거푸집을 만든다는 것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긴 제작 기간으로 인해 부품 수급마저 불안해지는 것인데요. 이런 중요 부품에 대한 3D 프린팅 기술을 대한민국이 완성함으로써 납품기간 단축은 물론 업무 효율과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펌프 내 매니폴드 밸브처럼 거대하고 고압력에 견디는 부품이 적층 제조 기술로 만들어진 것은 미국 항모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어쩌면 그동안 답답했던 미 전투함 생산 적체를 풀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노스럽 그루먼에서 분사한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산하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는 현재 미국 항공모함 건조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10만 톤급 슈퍼캐리어 2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대형 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소는 CVN-79 존 F 케네디함 외에도 CVN-80 엔터프라이즈함과 CVN-81 도리스 밀러함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3D 프린터로 제작된 부품을 장착한 3번함 CVN-80 엔터프라이즈5의 경우 2018년 첫 철판 절단식을 가진 후 올해 진수를 목표로 건조 중입니다. CVN-80 엔터프라이즈5는 한때 공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적층 제조와 같은 첨단 공법이 제대로 적용된 이상 2025년 진수, 2028년 취역이라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조선기술 도입의 성과에 미국이 제대로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는 앞으로 미국 국내 함정 건조에서 한국의 지분을 더욱 늘리는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항모 건조 경쟁에 돌입한 유일무이 자강두천의 싸움에서 현재까지는 중국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 중 가장 큰 항모인 푸제남은 경하 배수량 67,500톤의 중형 항공모함인데요.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 번째 항모까지 건조 중입니다. 실제로 속도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미국이 반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미국이 가장 잘해왔고 잘하는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가장 우수한 동맹의 손을 잡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선제적 조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10만 톤급 슈퍼캐리어를 운용하는 군사강국으로 특히 원자력을 이용한 핵 추진 방식 덕분에 연료 보급 없이도 최대 20년간 항행이 가능한 항모전단을 세계 곳곳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현재 건조 속도에서 중국에 밀릴 뿐 당분간 질적인 우세는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이란 것인데요. 이러한 전력 우세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경항모 사업이 백지화된 대한민국 역시 미국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국방부는 무기 도입 가격이 올랐고 이미 배치된 무기와 임무가 겹친다고 판단되어 사업 중단을 발표했지만 해군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국내 조선방산 기업들이 경항모 건조를 위해 국내외 업체와 연합전선을 구축, 전투기를 최대 16대까지 실을 수 있는 경항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던 만큼 미국 함정 건조 사업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조금 더 축적되면 바로 경항모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국내 싱크탱크들은 미 해군이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려면 최고 15척의 항모를 보유해야 하며 그중 항시 3척은 태평양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소 3척의 항모전단이 매달려야 중국의 도발 기도를 사전에 분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예전의 아우라를 뽐내던 미국이 아닙니다. 부족해진 힘과 예산으로 헐떡이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 자국 우선주의에 취해 중국 억제라는 부담을 우방국과 나누고 싶어 하는데요. 가장 적합한 대상이 스스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한 개 항모전단을 추가하는 데만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40조 원 수준, 여기에 제럴드 알포드급 핵 항모 한 척이 추가된다면 20조 원이 더 필요하고 매년 수십억 달러씩 청구되는 유지 비용은 덤입니다. 탄약과 미사일 소모품 비용만 10억 달러의 함재기 유지 비용은 또 별도인데요. 이를 대한민국이 분담한다면 전혀 다른 계산법이 됩니다. 우리가 노리는 것은 5대양을 누비는 항모전단이 아니라 중국 압박용인 경항모입니다. 게다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미사일과 포탄이 남아도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여기에 경항모 운영 비용을 방산 수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라 생각하면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해군이 수십 년 전부터 강조해왔던 수권 사업인 만큼 혹시나 경항모 사업이 좌초된다고 해도 대형 수송함 LPX를 항공모함으로 전환하는 등 다음 대항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먼 미래의 수출 경쟁자를 걱정하기보다는 눈앞의 중국을 제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1번에서 6번함까지 발주를 마친 미국은 현재 10개로 계획 중인 차세대 핵항공모함을 건조 중인데요. 규모도 최대일 뿐 아니라 원자로 두기를 통해 외부 도움 없이 20년간 무제한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전략자산으로의 가치 또한 역대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식 사출장치, 강제 착륙장치를 장착, 슈퍼핵 항모로 불리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포드급 핵 항모를 만드는 미국 뉴포트 조선소의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중국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셈인데 중국은 항모 기술에 가속이 붙은 만큼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적층 제조 기술로 만들어진 매니폴드 밸브의 예처럼 이제는 금형 제작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품을 바로바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정 단축은 비용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포드급 항공모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약 130억 달러, 한화 약 19조 원을 넘어서는데요. 부품의 제작 단가와 기간이 단축되면서 전체 비용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젠 오히려 밥 먹듯 찍어내는 것이 중국이 아닌 미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핵 항모에 대한 설계 기술까지 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와 미국의 바람대로 대한민국은 서방의 전투함 전문 위탁 생산 기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